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 2.7%나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진짜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플러스 0.05%, 뭐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특히 그 내용상으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 시장의 신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또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 이제 시크니컬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기술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 않다.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기술주들이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불안한 거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은 2.7%나 이렇게 나스닥이 빠질 때 그때 이제 뭐 JP 모건이나 도이치방크 뭐 골드만삭스 이런데 뭐 임원들 CEO 뭐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연준이 4차례 금리를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전약 후강의 그런 편차 높은 미국 시장의 그 반발력, 이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수급 불균형 상태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확인했었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도 출발은 상승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어제 잠깐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장 시작부터 순매수를 보이면서 0.14% 상승한 2,93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기관하고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하락 반전을 했고, 장중에 이제 재반등을 노렸지만 그냥 약보합권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동시효과에 어떻게 해서 삼성전자가 9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3,500원 오르면서 그 두 개만 이제 힘을 줘도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진짜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색깔만 빨간 글씨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6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2,67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2,18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927.38포인트, 어제보다 0.02% 오른, 색깔만 빨갛게 바꾼 그런 상태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0.21%나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은 요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8일 거래일째, 9거래일째 쉬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중간에 한번 하루 잠깐 매수로 돌아섰던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8거래일을 계속해서 팔고 있고, 또 기관들은 지금 9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코스닥을. 그래서 뭐 개인들이 좀 사는 것 같고, 코스닥 지수를 어떻게 방어한다 이러기에는 이미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561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86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2,28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969.92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1.07%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379만 주, 거의 380만 주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14만 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에서는 매수 우위를 지켜가고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 얘기인데, 사막 콘덴사 같은 경우에 개별 기업의 그 재료가 있었죠. 오늘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MLCC 이거 공급 소식에 좀 강세를 나타냈고, 또 어제 이어서 그 에디슨 EV 그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소식 이것 때문에 이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또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다 그 목표를 제시하는데 올해는 전기차 그 목표가 굉장히 상향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사들이 수혜를 기대하고 그쪽 관련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거는 뭐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근데 보도에서 나왔지만 파이자가 3월까지 오미크론에 맞는 그런 백신을 이제 개발할 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또 모더나도 3월은 아니지만 뭐 올 가을 정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또 우리 기업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개발한 그 백신 자체를 부스터 샷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기대감 등등 뭐 해갖고 이제 그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적은 없지만 셀트리온이 어제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각각 그 주주총회를 하고 1,000억, 500억 이렇게 해갖고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 셀트리온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요즘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내년부터 주택 그 아파트 이거를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멘트가 다음 달부터 18% 가격 인상을 기대하고 이건 거의 뭐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열하는 게 이제 유연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시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를 내려버렸어요. 그 시멘트 쪽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멘트 단가의 거의 30에서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늘 이제 그 뭐 한 10년, 뭐 10몇 년 텀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그 공급 대란까지 시멘트, 그것까지 이제 우려되는 그런 걸로 해서 오늘 또 시멘트주들이 좀 움직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몇 번 시장에서 거듭됐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같은 강도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질문 댓글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뭐 이렇게 푸념하시고 이런 거 좋아요. 뭐 그런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욕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미국 주식 골라달라. 그런데 아시지만 저는 뭐 미국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저도 뭐 새벽에 finbiz.com 보고 오늘도 이제 finbiz.com을 제가 한 5시쯤 봤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맛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잠깐 딴 거 작업하고선 보니까 끝났는데 보니까 0.05% 나스닥이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우리 시장에 있는 주식처럼 제가 별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미국 시장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많던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는 뭐 미국 시장에서는 그냥 뭐 애플 같은 거 뭐 이렇게 사놓고 뭐 그런 정도지 제가 뭐 미국 시장을 좀 잘 알고 그러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같이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클 때는 저도 뭐 미국 시장 속수무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그 맨날 왜 똑같은 소리만 하냐 뭐 이러시는데 그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장이 맨날 똑같아요. 장이 맨날 똑같으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제가 이 내용을 다채롭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시장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데 시장이 늘 그 타령 몇 개월째 그 타령이니까 그래도 제가 그 뭐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유지할 건 뭐 이래서 여러분 뭐 그거 하셔갖고 크게 손해 나신 거 없잖아요. 예, 그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사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그렇게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저는 시장 뭐 낙관론자 비관론자도 아니고 저는 시장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보이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 말을 꼭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서 그게 좀 일리가 있다. 그러면 또 뭐 그렇게 따라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위축됐죠. 우리 시장을 보면 시장이 너무 위축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작년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뭐 금년 들어서 말할 수도 없이 이 시장이 위축됐는데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수급 불균형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시장이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해법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주식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이 바보 게임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시장 어디엔가는 존재한다라는 가설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면 아무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사줄 수 있는 바보가 흔치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하면 그냥 돈이 확 해서 들어오고 막 거래대금이 엄청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반나절만 가면 그냥 꺾여버려요. 왜? 다 물렸으니까 좀 오르면 파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아시지만 거의 뭐 단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관들. 또 외국인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트랙을 쓰잖아요. 항상 외국인들이 단타를 하면서 또 길게 보는 그 시장 흐름을 잡고 가는 걸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끼어서, 개인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뭐 이렇게 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2020년 같은 상황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2020년은 우리한테 좀 행운의 그런 해였어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은 일어났지만 주식 투자로 보면은 그런 기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올해 그 2022년은 그럼 어떠냐.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특히. 이제 그 유동성이 긴축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제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줄어요. 시장에.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긴축되는 거 하나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 허들을 넘기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크게 보면 이 두 개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쉬운 장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실물 경기가 살아나서 실물 경기가 그거를 커버를 해주면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계속, 오늘 발표된 것도 수출입 동향 보면은 수입이 많잖아요, 수출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의 움직임을 쉽지 않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이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시게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고 거의 이제 멘붕이 오고 제 생각인데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낙폭이 저는 제법 낙폭 있는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시장을 떠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몇십 년 동안 경험한 거죠. 그렇게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면 이제 그게 거의 바닥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를 꼭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 하도 힘드시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책임의 소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참고만 하시라. 이런 전제로 좀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달래드릴까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시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익절이에요.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이게 조금 올랐다고 냉큼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올해는 익절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손절이에요. 익절과 손절은 거의 같은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30이 넘어서 40 됐어. 이건 뭐예요? 손절해야 될 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2020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남은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에이 그러면 크게 먹나? 이러면 만약에 그게 크게 먹나? 난 길게 먹어야지 긴 호흡으로. 그런 분들은 지금 몇십 프로 마이너스 나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길게 보고 몇 년 보고 가세요. 그 시장 보시지 말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물타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익절, 손절, 물타기 금지. 물타기라는 게 여러분 이렇잖아요. 뭔가 시장이 잠깐 흔들할 때 우리가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시장 자체가 불투명한테 무슨 물을 타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 오르면 기대 수익 얼마 되면 익절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도 잡아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샀는데 3%, 5%. 이거 넘어가면 난 그냥 때린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경험이 많은 분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가만히 붙들고 있는 사람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얼른 쳐내는, 그래서 그 손해를 굉장히 줄이는 큰 폭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분할 매수를 한 번, 두 번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툭 떨어져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사는 거를 멈추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갑자기 빠지다니 이러면서 여러분 딱 들어가신. 그게 오래장에는 안 먹혀요. 오래장에는 수급 자체가 그걸 받쳐줄 수가 없어요. 툭 떨어지면 떨어진 자체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거는 다 어떻게 해요?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 알겠는데 이미 나는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100이었다가 30% 빠져 70이 되잖아요. 70이 다시 100이 되려면 43%가 올라야 돼요. 계산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토막 났어. 그럼 그게 뭐예요? 50% 빠진 거죠. 그 50%가 100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돼요. 이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손절 라인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해 라인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올해는 나는 성격상 한 번 사면 손해 나고 못 팝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갖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 이상 손해가 났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기다렸더니 다시 복구해서 그럼 그 복구된다는 얘기는 똔똔 가는데 43%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올해 시장에서 그런 종목이 지금 30% 빠져서 곤혹을 치른 종목이 43%를 올라가게 시장이 내밀어 두겠습니까? 그 곳곳에 매물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부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부분 매도라는 게 뭐냐면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손해폭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43%를 한꺼번에 못 올라와요.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에서 일부분을 줄이면서 손해를 보지만 손해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금에서 새로운 쪽에서 그 트레이딩에서 이게 이익이 되면 익절하는 게 쌓여지면 그때 손절 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풀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냥 주저앉았다. 더군다나 그게 한 종목이다. 이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살아날 종목이냐. 그러니까 기업의 뭐 실적이나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제 시장 뭐 수급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주저앉은 것이냐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처음 이 주식을 좋다고 살 때하고 바뀐 거냐 이거를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잠깐 그런 거다. 그런 거. 대체 예를 하나 들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 버는데 이상이 있을까요? 크게? 그런 거는 내가 그때 살 때나 지금이나 크게 잘못 본 거 아니죠. 그런 거는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의 명품 주식들 몇 개는 지금 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2달 전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8조 3천원 600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피에서. 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4조 5천 이상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분은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얼마 이제 막 그런 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월 1일부터 지금 2달 동안 박스권 아니에요. 그러면 박스권 안에다 외국인 애들이 우리 시장을 지금 가둬놓고 지수를 가둬놓고 코스피를 순매수를 8조 3천을 했고 4조 5천은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얘는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맞춰보자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외국인들처럼 지금 막 시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덕초덕 이렇게 사서 쌓으려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딱 와서 돌아서서 외국인들이 그런 시그널을 줄 때 우리는 그때 빨리 좀 더 주더라도 들어가서 그거 날아갈 때 같이 가서 또 거기서 익절하고 뭐 올해는 바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선물을 땡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외국인 애들이 선물을 내리치면서 그냥 잡아채면 뭐 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삼성전자도 날아가기 시작하면 저 무거운 게 진짜 가볍게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 쟤네들이 벌써 그렇게 사놓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해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정리하기로 뭐 마음 안 드신 분들은 뭐 관계없지만 했다. 그러면 1, 2, 3, 7, 8, 9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 때는 1, 2, 3, 100원, 200원, 300원 예를 들면
더 주고 산다. 살 거라고 작정을. 팔 거라고 했으면 저스트에서 하나 내려서 900원, 800원, 700원에 판다. 이게 이제 1, 2, 3, 7, 8, 9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조그만 금액 갖고 미련 때문에 막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올해는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1, 2, 3, 7, 8, 9로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손절이 어렵죠. 이게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르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 아프고 일부 막 고통이 따르고 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저거 다 아니다 그러면 그냥 버티시는 거죠. 버티시는 거죠. 오고 있어요. 느낌이 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실타는 이건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뭐 몇 달을 두고 사서 걷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우리 살피면 된다.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살피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주식 갖고 계시지 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특히 이제 조심하세요. 3월 되면 이상한 주식들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상패 걸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실 구간이다. 내일은 이제 우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종목 집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것도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하도 답답해 하시니까 제가 요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장과 함께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